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치동에서 가장 핫한 PI에 대해서 전격 해부를 해보려고 귀한 그 원장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드림에서 그게 또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항상 좀 쉬운 길로 갈 순 없나? 그나마 쉬운 길.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하는 엄마이기도 하고 원장이기도 한데 PI에서 그 아이스픽으로 그렇게 틀어서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물론 확률은 되게 적기도 한데 그렇게 하는 경우랑 PI에서 방학 특강이 열리면은 그 방학 특강에서 과연 몇 명이나 진짜 붙을 수 있는가. 저희 그러니까 큰애 친구 같은 경우가 그 방학 특강을 해서 완벽하게 1등이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특강에서 어떻게 했을 때 거기서 진짜 뽑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몇 명 정도가 뽑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이스피크를 다녔을 때 거기서는 과연 얼마큼 서바이벌이라고 말해야 되나? 거기서 뽑힐 수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아이스피크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네. 학원을 메인으로 다니는 학원이 이제 네. 커리가 있고, 그다음에 스피킹만 하는 네. 그런 스피킹 반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PI는 허들이 높고 네.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그런 학원이 맞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 학생들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아이스피크를 이제 만드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대치동은 사실 좋은 점이 다양한 학원을 네, 선택을 그렇죠.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스피크 이렇게 가시는 어머니들 보면, 나는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영어에 뭐 칠세고시 뭐 이렇게 막 안 해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없이. 네. 좀 스피킹을 구사하는 영어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누가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일단은 같은 선생님들이 이제 네. 지도를 하는 거는 맞는데, 조금 더 이제 편안하고 즐겁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PI를 좀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별도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반에서 뭐 몇 네. 명을 붙이고 꼭 그런 거는 없군요. 그냥 그때그때 연락을 미리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위에 반 학생들, 그 네, G반 네, 학생들이 좀 더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때 이제 어떤 좋은 학생들이 오는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방학 특강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방학 특강은 저희가 봤을 때는, 얘가 왜 떨어졌지? 뭐 이런 애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잘하는 학생이 에세이를 좀 잘 못 썼다 그때 당시에 라든가 이제 대부분 이제 에세이가 통과해야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를 잘 썼는데 뭐 스피킹이 약간 뭐 이제 그 순간 좀 잘 못했다 뭐 그랬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그 학생이 그래도 꾸준히 이제 저희랑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아니면 정말 붙어야 되는데 왜 떨어졌지 하는 학생들이 붙는 것 같고, 대략 기준에는 글쎄요, 어쩔 때는 안 뽑는 때도 있는 것 같고, 많이 뽑아야 3명 정도?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조금 더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갈만한 애가 간다. 이제 드림에서 이제 확장 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원래 위치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좀 넓어지고 강좌가 좀 더 많아졌나요? 좀 더 이제 접근이 쉬운 곳으로 왔고, 조금 더 이제 넓어지긴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교실이 좀 모자라다. 왜냐면, 이게 저희는 사실 제가 메인으로 특강을 많이 하거든요.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해서 좀 강의실이 큰 데로 옮기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7세 뭐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또 소형 작은 강의실도 필요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원하는 그 여름방학 오전, 그 다음에 아니면 끝나고 4시, 이때 동시에 이제 교실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추후에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좌가 많고, 다양하고, 일단 저희가 좀 줌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 하고 있고, 이제 특히 저희는 이제 주말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그 방학 특강이나 오전 특강 생긴 거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광고 그거를. 그러면 오전이
원래 그 이제 7세 대상으로 생기신 거예요? 아니면 6세 오전 특강 생기신 거예요? 저희는 항상 네.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는 아, 특강을 방학? 항상 네, 네. 오전 특강을 오전 하고요. 특강. 1시 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면 뭐 그 국내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제학교는 네. 다니셨던 분들이 계속 다니거나 다니신 분들의 소개로 와서 그분들이 이제 방학 때는 여기서 듣고 학기 중에는 줌으로 듣고 네. 다시 듣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아마 이제 올해 말쯤에는 네. 국제학교 대상으로 강좌를 이제 그 설명회를 네. 한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후 프랩 주 1회반을 네.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보니까 그 게이트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자기 영유를 꾸준히 다니고 아니면 이제 프랩 어디 뭐 트윙클 프랩 같은 데로 옮기지만 일반 다른 영유 학생들은 좀 그중에서 나름 상위권 이런 학생들은 좀 아쉬움이 영유를 그만두는 있어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거에 영향이 수학이 영향이 네,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 소마 프리미어나 소마 뭐 이런 프리미어. 것들. 어머니들이 요새는 제가 느끼는 게 그게 초등만 돼도 황소 시험도 보고 이제 여러 시험을 보면서 많이 이제 상처받고 구르면서 객관화도 되시고 네. 이제 우리 아이가 떨어질 수 있구나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유치부 때는 사실 이게 너무 떨어지는 맞아요. 게 처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7세 본격 이제 P1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됐을 때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사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호흡이 좀 짧아졌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 뭐가 안 됐을 때 그때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존버 정신으로 버티면 결국에 붙을 수 있는데 한 번이 안 됐을 때 엄마가 멘탈이 너무 깨지시니까 그거를 계속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찍 포기하시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첫 방에 너무 다 붙기를 너무 기대하시니까 사실 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니까 힘들잖아요. 연습 삼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은 요만큼이면 한 요 정도 간당간당한 데를 보셔야지 자기 아이 이제 수준이 요 정도인데 너무 높은 곳을 시험 삼아 보면은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저는 그거는 추천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들한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신데 애초에 이제 드림 테스트 자체가 어려워서 네, 그거 그게 통과하기가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일단은 PI 룰 먼저 이제 네네네. PI 얘기니까 오늘은 네네. PI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 PI는 똑같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약간 비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주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학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PI를 도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PI는 사실 스피킹인데 이제 리딩이랑 뭐 문법이나 뭐 이제 에세이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여기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이제 황소 목 매듯이 PI에도 너무 목을 매시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좀 마음을 정리할 필요도 있는데 PI를 가면 프로젝트 숙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PI를 뭐 언제까지 유지하는 게 좀 이상적이어 보이고 수학의 그 비중에 따라서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리고 향후에 PI를 졸업하고서는 진로를 어떤 쪽으로 많이 가더라 데이터상으로 그런 거가 좀 궁금한데요.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첫 번째 네. 숙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숙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면 재밌게 하던 뭐 재밌게 뭐 안 하던 간에 일단 대학을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탄탄하게 리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에세이나 리딩 같은 거를 탄탄하게 해 놓은 학생들은 들어가서 아주 힘들게 다니지는 않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영어를 잘해서 붙었다. 자,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힘든 것 같고 그런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있구나. 어차피 공부할 건데 미리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약간 그런 거고 그러나 아무래도 숙제가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가 많아서 이 학원을 싫어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엄마들이 이제 네. 그만 다니라고 한다고 하던데 애가 막 다니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숙제가 많아도 본인이 그걸 스스로 하고 꼭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계속 학원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뭐 이제 숙제가 막 그렇게 뭐 조절할 정도는 사실 되는 그런 거니까 한도 끝도 없이 하려면은 그렇게 하지만 적당선에서 커트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저 여러 가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드림에서도 또 설명회가 또 추후에 있을 예정이라서 좀 초등 고학년이나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29일에 설명회 가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이 영어 고민이나 좀 진짜 좀 우리 아이는 좀 뭔가 특이 사항이 있거나 뭐 이 영역은 잘하는데 이 영역은 좀 낮다거나 뭔가 막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한테 뭐 개별적으로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뭐 상담이나 컨설팅에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한번 또 뵈서 또 궁금한 점들이 많으니까요.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